무한도전, 샵 비빔밥 교수, 샵 독도사랑, 샵 착한 관종, 샵 생일이 독도의 날. (122만) 구독자. 야, 부럽습니다. 네. 저희 따따블이에요. 타고난 한량 오킹이라고 합니다. 타고난 한량. 네. 제일 부러운 살 아닌가요? 한량인데 저쪽은 좀 짭짤하잖아요. 122만이요. 자, 우리 서경덕 교수님은 한때는 저보다 스케줄이 더 많았던 분이십니다. 무한도전. 아, 빼먹을 수 없죠. 예. 근데 웬만한 예능인데도 갖기 힘들다는 그 무한도전 반고. 비빔밥 프로젝트를 통해서 네. 뉴욕타임스에 광고도 올리고 저랑 하하씨랑 배달의 무도 했을 때 하시마섬 하시마섬. 그때 이제 강제징용의 역사적 사실을 시청자들에게 널리 알렸을 때 역사의 중요성 이 전파를 할 수 있지 않았었나. 그 역사학자가 아니신가요? 역사학자가 아니고요. 저는 이제 홍보를 하는 일본의 역사 왜곡이나 네. 중국의 역사 왜곡에 맞서서 네. 한국 문화 콘텐츠와 역사 콘텐츠, 국가 브랜드 홍보를 위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가 브랜드 홍보요? 네. 조금 생소하긴 합니다. 나라를 홍보하는 건가요? 그렇죠. 나라 홍보는 BTS가 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럼 뭘 하시는 그래서 BTS가 잘할 수 있도록 저는 믿지 않은 관종인데 저쪽은 착한 관종. 예, 관종은 맞고 그거는 좀 그쵸, 통하고. 그쵸. 근데 기부를 정말 많이 했어요. 금액이 어느 정도죠? 여태까지는 한 4억 정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할 거 요번에 이제 좀 독도대장정이라고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까지 하면은 한 4억 4천에서 5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 금액은. 시작한 게 혹시 20대였나요? 저 지금도 20대인데요. 지금도 이제 기부 금액이 너무 많아서 부유하게 그래가지고 30대 외모는 누가 봐도 4억, 20대인데. 그거 봐 20대에 4억이 웬 말이에요 지금. 정말. 야, 그러면은 처음에 기부했을 때 쉽지 않았을 것 같아. 20대 때 막 우리가 사고 싶은 거 많고 그쵸.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자꾸 자동차 생각나고. 중고차. 1억 5천은 나눔의 집, 그리고 1억 5천은 독도재단. 참가비까지 포함해서 7천만 원의 기부금. 자, 그렇다면 국토대장정 이거 몇 번 하신 건가요? 그 방송 시작한 지 지금 딱 3년에서 4년 정도? 한 3번 했습니다. 부산을 향해서 우리 수원역에서부터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타워 앞에서 우리 강릉의 경부해변까지 걸어서. 근데 이런 거 할 때마다 약간 내 생각이 뭐냐면 이래도 하는 사람 있잖아. 그러면 나도 할 수 있다. 군대에서 많이 봤지 않았어요? 군대에선 제가 포병이어서 군대 얘기. 3호 이상 탑승이거든요. 야, 근데 이 와중에 교수님 리액션이 기가 막힙니다. 무도 출신이라 리액션부터 배우셨어. 그러니까 네. 이런 걸 배워가야 돼. 그래, 배워가야 됩니다. 자, 생일이 독도의 날. 이거 정말 서경덕 교수님이 평생을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 타이틀입니다. 이게 좀 서영덕 교수님 오늘 처음 뵙고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지만 네. 독도의 날은 못 태어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죠. 다시 태어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시. 일본 정부가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교육용 동영상을 만들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홍보물을 10개 국어로 올려놨습니다. 교수님은 무엇보다 문화 콘텐츠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런 면에서 오킹님이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 땅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정치 외교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전 세계 홍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한국 홍보 전문가인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독도의 동도와 서도 사이의 바다 위에 초대형 태극기를 띄웠습니다. 서 교수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문화 이벤트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오킹 씨 나온다고 해서 좀 조사를 해봤더니 네. 지금 엄청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맨날 싸서 야 우리 거야 내 거야 네 거야 하는 것보단 네. 제3자들이 독도 한국 거잖아. 이제는 개개인이 영상도 찍고 편집하기도 하고요. SNS를 통해서 또 퍼지기 시작하고요. 말 그대로 나비 효과구나. 문화 콘텐츠의 힘이 정말 대단하다고. 앞으로 이제 독도를 전 세계 홍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킹님 네. 독도 여행을 어떻게 하다가 하게 된 거예요? 2년 전에 네. 해외 게임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야, 너 우리 게임 대회 참가하면 참가비로만 1,000만 원을 줄게. 참가비로요? 근데 그걸 기부해야 돼. 한국 대표로 나갔었어요. 덜컥 2등을 해가지고 세계에서 2등 해가지고
그때 상금이 이제 6억이었어요. 두 명에서 나가는 대회였는데 그 친구 3억, 저 3억 해서 네. 이걸 어디다 기부할까? 이제 기부처를 이제 거기다가 알려줘야 되는데 그렇죠. 예. 광복절 좀 인근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또 딱 한참 2년 전에 막 이제 노제팬 안 사요, 안 팔아요라는 구호 아래 전방위적으로 확산된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불매 운동이 그때 이제 1억 5천을 독도에다가 1억 5천에 이제 위안부 할머니 분들한테 이제 반반씩 했었는데 네네. 그거 하고 나서 이제 재단 쪽에서 개인으로 하는 거는 최초로 너무 크게 했다. 네. 직접 전달해 보는 걸 해보는 거 어떠냐? 초대를 할 테니까 독도를 한번 같이 방문했으면 좋겠어요. 기부를 했는데 내가 기부한 돈이 이곳을 위해서 쓰이는구나 좀 가서 보면 좋겠다. 박수 한번 가야 됩니다. 쓰리박수 가야 돼요. 아니 젊은이가 이렇게 마인드가 좋아도 되는 겁니까? 막 그렇게 그러진 않고. 그렇죠. 그죠? 그럼.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기본 패시브가 저 2002년부터 내재돼 있었거든요. 네, 한글날 불구하고 챙깁니까? 얼굴에 한글날? 3.1절 챙겨요. 그러면 인정이지 네. 뭐. 이렇게 들으면 저는 들을수록. 20대 뭘 했나? 네, 저는. 자, 우리 서경덕 교수님. 자, 이미 일본은 문화 콘텐츠의 중요성을 알고 독도 문제에 활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와, 이거 좀 그렇다.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네. 도쿄 네. 올림픽 대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한 2년 전쯤에는 그 홈페이지에 네.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정말 찍어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와 저처럼 민간 쪽에서 계속적으로 항의를 해서 어느 순간 제가 계속 없앴나 안 없앴나 이제 확인을 했는데 없어진 거예요. 없어졌어요? 순순히 금방 고쳐주지 않을 건데. 아닌데, 예? 그래서 한번 이렇게 화면을 확대해봤어요. 확대해봤더니 아니라니까 거기에 작게 넣었어요. 살포시 점을 찍어놓은 거예요. 바로 IOC에 연락을 했습니다. 항의메일을 보내고. 네네. 근데 또 답변이 또 왔어요. 일본 쪽에 물어보래요. 평창 동계올림픽에는 네. 일본 쪽에서 우리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이렇게 넣었을 때 네. 굉장히 항의를 많이 했고 네네. IOC에서도 권고를 했어요. 저희한테? 예. 그런 이중적인 태도가 네. 너무나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속적으로 항의를 하고 했는데도 네. 끝내는 지금 점이 안 빼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건 뭐예요? 다케시마 카레 이거는 또 뭔가요? 2005년에 일본 시마네현에서 다케시마의 날 그들이 얘기하는 독도의 이름이죠. 네, 다케시마. 다케시마의 날 네. 조례 제정을 만들게 돼요. 2월 22일에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지금 꾸준히 하고 있어요. 네. 그럴 때마다 제가 한 2년에 한 번씩은 이들이 어떻게 왜곡하고 있는지 항상 이제 검토를 하러 한번 가보거든요. 네. 뭘 또 왜곡을 해야 감시하러. 예, 네. 예. 작년 다른 방송 때문에 다케시마의 네. 날 행사를 갔었어요. 네네. 독도에 관련된 술이 팔고 그다음에 독도에 관련된 책자, 독도에 관련된 쌀, 뭐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상품화한 거예요. 굿즈처럼요. 아예 시마네현에서 독도에 관련된 굿즈를 만드는 그 자국민들에게 지원금을 내주겠다라는 거예요. 작정을 했구나. 이렇게 밥을 동도랑 서도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네. 거기에 카레로 이렇게 바다처럼 해놓고요. 그래 놓고 다케시마 카레구나. 예, 밥으로 독도 만든 거네. 일장기를 꽂아놓는 미치겠다 거예요.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다케시마의 날 행사 이들이 대체 어떻게 왜곡하고 있는지를 보러 이 국장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절 어디 끌고 가더라고요. 골방 같은데 그냥 딱 몇 명이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돗자리를 피는 거예요. 갑자기 뒤에 트렁크를 열어요. 그러더니 안에 있는 속옷도 다 펼쳐보고 안에 있는 무슨 노트북도 다 꺼내보고 그냥 돗자리 위에 다 깔아놓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게. 이건 인권 침해다. 예? 아니 듣지도 않더라고요. 거의 1시간 동안 어디 갈 거냐, 누구 만날 거냐, 거의 막 취조 당하듯이. 정말 이런 활동을 오랫동안 하면서요. 뭐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에 광고를 하나 올리게 되면요. 하루에 몇백 통씩 우익단체들의 협박 메일이 옵니다. 이제는 이런다고 해서 독도가 당신들의 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뭐 정말 일희일비 할 필요는 없지만 네네. 이들이 잘못된 부분을 정정당당하게 지적을 해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늘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문화 콘텐츠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최초의 어떤 문화 콘텐츠 행사들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독도에서 최초의 강연도 했었고 요즘 대세가 라이브 커머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독도 새우라든지 네. 아니면 또 울릉도 호박엿 이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면서 라이브 커머스 얘기 나오니까 제가 가서 팔게요. 독도 가서. 아, 저 그거 전문이에요. 예, 좋습니다. 기가 예. 막히게 팔거든요, 제가. 예. 저도 영상 올리고. 그래. 네, 지금 크시네요. 오킹 씨랑 저랑 막 열이 받아가지고 어, 예, 세차 한번 짜증나네, 갑시다.
옥행 씨 독도 여행 준비하면서 제일 의아했던 게 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에? 설명할 필요 없는 우리 땅이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일본은 어떻게 워낙에 동해의 이 풍부한 어족 자원뿐만이 아니라 네. 하이드레이트라고 그렇죠. 예, 이런 천연가스가 굉장히 많이 매장이 돼 있어요. 자, 일본이 빼도 박도 못하는 논리를 들이미는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일본이 입 다물 수 있는 명확한 근거. 세종실록 지리지 바로 이제 정동 쪽 바다에 네. 울릉도와 독도가 있다. 동시에 두 섬의 거리가 멀지 않아서 네. 맑은 날씨에는 서로가 보인다. 볼 수가 있다. 네. 일본 쪽에서 우기는 오키섬이라고 있거든요. 네. 울릉도에서 독도까지는 87km 정도고요. 네네. 오키섬에서 독도까지는 157km예요. 네네. 그래서 그 오키섬이라는 데가 독도를 왜곡하는 그런 섬이거든요. 네. 거기에 가봤을 때 날씨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독도 절대로 안 보입니다. 거기서는 거리가. 그럼 그리고 또 팔도총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쇄 지도 중에서 가장 오래된 지도예요. 근데 그곳에도 동쪽 바다에 울릉도와 독도가 표기가 돼 있어요. 그 시대에도 이미 벌써 인지하고 있었다는 그렇죠. 거예요. 반대로요. 이 일본 쪽의 고문서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네. 태종관이라고요. 그때 당시 바로 일본의 최고 국가기관이었어요.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는 관계가 없는 땅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기네끼리 이미 끝난 얘기네요. 태종관 지령이 일본에게는 가장 아킬레스건이죠. 아하. 네. 그렇지. 그걸 숨기고 싶겠죠.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배를 타게 되면은 승선 전에 주민등록증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여권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독도에 우리가 도착을 해서 입도를 하게 되면요. 사진도 찍고 뭐 영상을 만들어서 SNS에도 편안하게 올리잖아요. 일본인 같은 경우에는요. 휴대폰에 국제 로밍을 해와야 된다는 거죠. 이런 작은 하나의 생활 문화를 우리가 잘 활용한다면 독도도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걸. 옥행 씨, 그나저나 이제 결국 독도에는 못 간 거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독도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갔다 오신 분들한테 많이 들었던 말이 독도를 들어가는 건 이전까지의 삶이 내가 네.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알 수 있는 제가 서울에서 강릉까지 걸어서 도착해서 네. 열흘 동안 4천만 원 모아서 이제 딱 입도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독도는 고사하고 울릉도도 못 못 들어가. 들어가는구나. 근데 이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겠다. 네. 27일 날에 다시 한번 번 도전. 더, 네, 가려고. 와, 독도 도착했다. 내가 온다고 했지. 우리가 지금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도를 울릉도와 함께 많이 관광하는 게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보통 이제 울릉도에서 배를 타고 독도로 향하게 됩니다. 네. 한 1시간 반, 2시간 사이면은 독도가 슬슬 보이기 시작해요.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졸다가도 갑자기 와 소리가 나요. 오, 진짜 독도가 소름 육안으로 끼친다. 딱 보이니까요. 소름 끼친다. 예. 이게 참 안타까운 중에 하나가 한 30여 분 정도밖에 못 머뭅니다. 또 다른 배가 또 들어도 와야 되고 네. 이제 딱 내리려고 하면 사람들이 막 서로 빨리 내려가려고 해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네. 독도를 여행하시면 되거든요. 네네. 바로 내리시면요. 네. 자, 왼쪽으로 가다 보면요. 바로 옆에 독도가 천연기념물이에요. 제 천연기념물. 336호입니다. 오, 천연기념물. 바로 정면을 쳐다보면 서도가 보입니다. 아, 서도. 멋있다. 날씨가 좋으면 끝내줍니다. 근데 거기에 또 이제 숙소 같은 게 집이 보이거든요. 숙소에서 자는 사람 있어요? 어민지 숙소가 있죠. 그래서 사진 또 멋지게 한 장 남기시고. 남겨야죠. 네. 그러면서 이제 살짝 이렇게 걸어오십니다. 이제 양쪽에 참 멋진 바위들이 있어요. 네. 바위랑 함께 또 사진 찍고. 사진 찍고. 찍어야죠. 좌측으로 싹 꺾으면 동쪽 끝 우리나라 최동단 표지석이 있습니다. 거기서 또 딱 이 서도를 바라보면서 사진 남기는 거. 이거 아주 인생샷이죠. 이 승선권 있지 않습니까? 네, 승선권. 승선권은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올 때 타야 돼서? 아니,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네? 뭐냐면 독도 명예 주민증이 발급돼요. 아, 그걸로? 네, 신청을 하면요. 독도 명예 주민증 멋있다.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요.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세계인들에게 널리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는 거는 샵
KOREA 샵 DOK DO 그거를 딱 남겨놨을 때 코레일 검색했을 때 독도도 같이 검색될 수 있게 그런 부분을 잊지 말고 올린다는 거 중요하다는 걸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오킹 씨가 진짜 집중해서 들었는데 만약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어요? 저는 그 최동단. 최동단. 우리나라 땅으로 밟을 수 있는 가장 동쪽이잖아요. 그거 좀 의미 굉장히 깊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쪽에서 사진 하나 딱 찍고 남기고 찍고, 인스타그램 올리고 SNS 올리고 올리고 딱. 앞으로의 계획도 듣고 싶어요. 뭔가 좀 남다를 것 같아서. 이제 인플루언서라고 하면 뭐 사람들마다 받아들이는 이미지나 직업적인 어떤 다 다르죠. 그런 것들이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저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열흘 정도 걸린 시간에서 받은 그 수익금을 제가 기부하기로 해서 잘생긴 분들이 또 마음으로 넓으시네요. 그 감사합니다. 그쵸. 제 별명이 태평양이에요. 이스트시 슬러시 시 오브 재팬으로 나오더라고요. 한 번이라도 그렇게 먼저 나왔다는데 굉장히 저희는 크게 고무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K-팝 세계인들의 어떤 귀를 울려주고요. 그다음에 K-푸드 어떤 음식이 세계인들의 입맛을 돋구게 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미나리라든지 아니면 기생충이라든지 이런 K-무비 드라마가 세계인들의 어떤 눈을 즐겁게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화 콘텐츠는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인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출구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너튜브 지만추 영상에 댓글로 감상평 적어주세요. 우수 댓글 선정해서 소정의 상품을 전달한다고 하니까 여러분의 감상평 기다리고 있을게요.